말씀드리는 순간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한겨레 정치팀의 김남일 기자가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어지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그 윤석열 이 피고인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이유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는 지난 3월에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해서 풀려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구속돼 있는 구속기간 만료가 1월 18일. 그래서 이게 추가 구속 관련된 이야기들도 해야 되고 여기에 어제는 보니까 윤석열 그 변호인 측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일종의 시비를 거는 장면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어제는 추가 구속 관련해서 법원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부에서 그 진행됐는데 이거는 일반 이적죄, 네. 예, 평양에 뭐 무인기 보내고 했던 내용들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추가 구속이 되면 자연스럽게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추가 구속 여부는 뭐 절차상 12월 30일 이후에 결정이 난다라고 하던데 이 내용은 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될까요? 어제 이제 그 구속 그 심사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구속 심사라면 그날 결정이 나는 줄 알지만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만기까지는 천천히 나거든요. 예. 천천히 나는데 그 구속이 연장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그 중간에 지금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냥 2년 때문에 신경질 냈던 노상원 재판 거기에서 재판부가 명확하게 위헌 위법인 그렇죠.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하면서 계엄과 관련된 법원의 첫 평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주 나왔잖아요. 파면됐죠. 예. 그 파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다시금 확인을 했어요. 이게 이 순간에 지금 비상계엄이 나왔을 때 공직자가 무엇을 인식해야 했느냐? 예. 이것은 위헌 위법인 비상계엄을 인식했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국민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었다. 요 두 가지의 결정이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내란이 아니니 어쩌니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주장들을 지금 그 두 가지의 결정이 이미 중간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과 관련돼서도 이제 그 전에는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위법성의 인식이 어쩌니 이런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마치 보란 듯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완전히 그 반대의 말로, 그러니까 너 위법성 인식을 못한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관련된 일반이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구속 영장이 연장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기로 봤을 때는 1월 18일까지니까 구속 심사를 재판부에서 해요. 예. 그래서 뭐 질문도 하고요, 답변도 받는데 1월 18일 이전에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그 전에 판결 선고가 하나 있어요. 16일에 있죠. 16일 날. 예. 그러니까 그거가 되면 굳이 또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거기서 그때 아예 실형이 떨어지면 떨어지면 자연스레 가니까요. 내란 특검팀 쪽에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만 거기서는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6일 날 실형의 중형 선고가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 구속 여부 결정 의사 안 낼 거다라는 그냥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틀 전이니까요. 네. 1월 18일 굳이 이걸 갖다 사전에 내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1월 16일 결과 보고 그냥 구속이 근데 만약에 연장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뭐 그러고 가서 났지만 뭐 무죄라든지 실형이 아니라고 하면 17일 날 구속 연장되면 돼요. 여기서 좀 정리할 게 1월 16일 날 선고되는 내용이 바로 이 체포방해했던 혐의에 대한 선고입니다. 그때 이제 판사가 했던 얘기가 법에서 6개월 안에 하라고 했으니까 1월 16일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라고 했더니 이 윤석열 측에서 윤석열도 바로 마이크를 본인이 잡았어요. 발광했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안 끝났는데 그 재판 아니죠, 예, 지금 이걸 먼저 선고하는 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판사가 그냥 일칼에 잘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이 지금 노상원에 관련된 그렇죠. 선고도 있었던 것이고 조지호가 파면되고 했던 내용들에서 이거 위헌 위법하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법조인들 말씀은 이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도 만에 하나 1월 16일 날 뭐 실형이 아닐 가능성이 뭐 저도 없다고 보는데 그런다면 그냥 1월 16일이나 17일 저녁이나 16일 날에 이정엽 재판부에서 구속 기간 연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정엽 판사가 그 같은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김용현이나 여인영에 대해서 이미 연장을 한 바가 있어요. 구속 연장을. 그렇죠. 연장됐죠. 그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1월 16일 할 거니까 굳이 돈이 안 한다. 이게 그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도에 12월 30일쯤 나올 것 같다라고 했지만 1월 16일까지 안 나오더라도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약간 조급할 필요가 우리가 없다. 이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막 걱정들 하세요. 우리 시청자, 청취자 너무 걱정해가지고 풀려난다 지교회 같은 게 또 지교회 같은 게 잘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좀 그냥 다 그 딱 순서대로 가거든. 또 걱정하시 그래서
찍어주세요, 박지훈. 예. 조연은 좀 박지훈 찍어주세요. 자, 안 뉴스다이브 틀리잖아. 예, 뉴스다이브 연말 시상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였습니까? 지금 이거는 목적은 달라요. 아니 예. 뒷단에 있네 목적이. 예. 목적은 뒤에 있어요. 아, 약간 보면 이게 두괄식이 아니고 하는 김에 비괄식. 뭐 김남일 기자도 찍어주시든지. 네. 모르겠어요. 예. 지금 한겨레 TV 게시판이나 아니면 저희 방송 댓글에 고정 댓글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십시오. 결과는 31일에 발표가 됩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 그러니까 내란 전담부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어제 재판에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은 독재 국가를 향한 나치 법안이고 국제적인 망신이다.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변호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중대한 결심이 뭐예요? 주장이 국제적인 망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말도 아니, 안 중대한 되죠. 결심이라는 게 뭐 사퇴 이런 건가?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 한번 씨의 했죠. 12.12 어. 관련된 내란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장이 진행을 해버린 하니까 실제로 변호인단이 사퇴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변호인단이 사퇴를 하면 국선 변호인을 붙이면 선정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형사 재판은 네. 변호인이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네네네. 그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 붙여서 그냥 이어갔던 우리가 한 번의 역사가 있었고 네네. 어제 뭐 중대 결심이라고 하지만 크게 신경 쓸 바는 없다. 처음이 아니에요. 중대 결심 한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초에도 아마 한번 있었던 것 같고요. 뻑하면 쓰는 카드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새로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맞물려서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거 가지고 영웅 났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비상계엄을 해서 독재의 망령 시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겠지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30년 만에 우리 국민들이 꿈꾸는 나라가 경제적 번영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나 내란 속의 윤석열이나 과거의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행태인 거죠. 지금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이 관련된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것은 변호인단이 이런 말은 했으나 그 위헌 심판을 이제 제청하는 건 재판부의 몫이잖아요. 네네. 그럼 예.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잖아요. 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합니다. 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피고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이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지 법원이 판단을 하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이거를 다시 뭐 피고인이 헌법 소원을 하건 말건 재판은 그냥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판사의 의심을 결정문으로 써야 되는데 예. 그거를 판사들이 이걸 위헌이라고 쓸 논거가 없어요. 지금 이미 위헌과 관련된 논란이 되는 것도 다 제거를 하고 지금 이제 법을 통과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처분적 법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미 처분적 법률이 합헌이라는 판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예. 판사가 그 판례를 거슬러서 뭐 위헌 결정문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이 제청을 하는 단계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심판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셀프 위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서울고법 판사회의랑 사무분담위원회 다 거쳐서 이제 재판부가 구성이 됐는데 갑자기 뭐 신청을 했다고 냉큼 제청을 받으면은 내가 지금 구성된 재판부가 내가 위헌이니까 좀 헌재가 대신 좀 나의 위헌을 갖다 판단해서 나를 좀 해체시켜 주세요. 이게 되는 거라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이게 뭐 법으로 뚝딱 만들어지는 재판부가 아니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울고법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와 이걸 쭉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의사결정 과정이 기존의 내란 전담 재판법 이전에 현행 지금 서울고법에서 하는 사무분담 의사결정 구조와 거의 일치해요. 예. 그리고 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했던 분한테 아침에 물어봤는데 좀 뭐가 다릅니까 했더니만 다 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이거 뭐 그러니까 기존에 어차피 법원장이 무슨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질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 보면 법원장 권한을 판사회의가 다 가져간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법원장의 장이 맞아요. 판사회의 장이나 이런 거는 법원장이 맞는 건 맞는데 현행 지금 사무분담 의사결정을 할 때 보면은 사전에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어떤 기준을 근데 지금 쪽수가 많은 뭐 단독 판사들의 목소리가 크긴 하대요. 이제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논의가 되고 그게 사무분담위원회에 오면은
사전에 다 조율이 돼서 와서 거의 90%는 그냥 사전에 법원장 생각 없이 다 결정이 되고 법원장은 그냥 오케이 하고 도장만 찍는데요. 이거 토론 과정에서도 뭐 좀 의견을 뭐 법원장의 의견도 내고 하는데 그냥 거의 뭐 반대하거나 이런 사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지금 마치 이것을 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확 뺏어갖고는 판사들한테 줬으니 이런 세상에 이런 위원이 있나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전혀 실무랑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 내용을 걱정하는 일반인들 중에 어제 오윤혜 씨도 이 부분을 짚었는데 어찌됐건 판사회의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이제 분담하고 이제 업무를 만든 다음에 판사회의가 마지막에 의결한다라고 했잖아요. 다 판사잖아요. 네. 그 판사들 믿을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걸 잘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오늘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많다라고 이제 주장을 세계일보까지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헌적 요소를 다 거세를 했고요. 앞서 지금 있던 대법원 예규하고 거의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법원 예규에는 핵심적으로 법원장 중심으로 그리고 특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무작위 배당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을 한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지정 당연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 예규에는 형사부 17개 가운데 하나를 그냥 지정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요. 대법원 예규에는. 그런데 민주당이 새롭게 만든 법안에는 제보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핵심이 사무분담위원회인데 이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테면 수석판사, 수석부장, 부장, 뭐 평판사 이렇게 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직위별로, 직급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지청 단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여섯 명 그리고 큰 법원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 사무분담위원회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 배당 문제, 인사 문제 이런 등등. 이제 과거에는 이걸 다 법원장이 혼자 알아서 결정을 했는데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아래로부터 조직된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사실상 이게 권고적 효력을 갖고 있어서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가 결정하면 이걸 법원장이 이걸 흔들거나 할 수는 없다.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하면 그냥 가는 거지. 야 이렇게 하지 마. 조희대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지금 뭐 얘기 나는 게 그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했다는 홍동기 판사 지금 수석부장이라서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이런 사람들의 캐릭터에 따라서 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직위원 판사 때문에 일종의 그 트라우마가 경험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판사가 전담재판부에 꽂힐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막 착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고민해서 내놓은 안은 찻대고 포대고 대법원 예규랑 뭐가 다르냐. 이럴 거면 그냥 대법원 예규로 하지 뭐하러 내란 전담부를 만들어. 이런 비판부터 시작해서 쭉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규와 민주당 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한테 다 맡기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 서울 고등법원에 있는 판사가 300명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그 300명 안에는 직위원도 있지만
그 누굽니까 이진관 이진관 네. 판사 같은 사람도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판사회의한테 정권을 주고 법원 안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위헌적 요소는 없는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자기들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이거를 넘길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법원 중심으로 판단을 한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있어요. 무슨 불만이냐. 우리가 내놓은 게 그게 위헌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문제인 거다. 근데 마치 그 법사위 안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처럼 막 그 여론을 만들어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김용민 간사는 아예 투표를 안 해버리고 불참해버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권을 선택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러저러 말들이 나오고 근데 있는데 보면 어쨌든 민주당 초안은 상당히 좀 위헌성이 있긴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법사위 인정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법사위안 초안 같은 경우 근데 법사위 그분들은 인정 안 해요. 그 법사위원들은.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예. 뭐 입장이나 아니면 실제 어떤 위헌적 판단 나왔을 때 그건 갈라질 수가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 어쨌든 위헌성 부분은 상당 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이제 그 판사들 지정할 때 보면은 이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미리 이제 만약에 지금 한 2개가 이상을 하기로 했는데 한 3개 정도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보면은 이제 복수로. 윤석열이나 이런 애들이 저기 재판부 쇼핑을 할 거 아니에요. 딱 되면 나 얘 싫어 하면서 하니까 기피를 할 수 예, 있죠. 2개만 있으면 좀 애매하니 3개 정도 하고 그 중에서도 또 3번째까지도 또 기피를 하면은 야 그럼 이 법관 싫으면은 뭐 다른 2개 법관에서 한 명 와서 바꿔치기 해서 꿔주기 해서 바꾸면 되고 예, 해서 예. 한 3개 정도 될 건데 이제 그 사무분담위에서 3개 재판부 구성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윤석열하고 관계가 있거나 뭐 연수원 동기든 기수가 겹치든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스크리닝하고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할 수 있는 그 이 어떤 재판부 구성의 필터링이 사무분담위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집단지성으로 수많은 판사들이 판사위에는 모든 판사들이 참여를 하고요. 일단 그러니까 사무분담위에서 그런 걸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판사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랄까요 뭐 너무 이렇게 야 판사들한테 모든 걸 다 맡겨서 어떻게 이렇게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그러면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그 김영환 변호사가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네네. 말씀 좀 제가 부탁드립니다. 일어나기 전에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의 법안에 2개 이상의 이제 그 전담 재판부를 둔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 지금 현재 한 40개 이상의 특검 관련된 기소가 있고요. 내란과 관련된 내란 특검이 기소한 게 21건이거든요. 이게 재판부가 3개 정도 만들어지면 이게 오히려 정체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21개가 10개 재판부에 나눠져 있는데 이게 다 항소가 된다고 봤을 때는요. 최소 내란 전담 재판부는 5개 이상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이 밀리겠군요. 예, 재판이 이렇게. 왜냐하면 신속 심리, 그러니까 집중 심리 3개월 안에 끝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재판을 하지 않고 내란죄만 재판을 하겠다.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의 목표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재판부가 4개 이상의 사건을 맡게 되면 일주일에 2회 심리 이상을 못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물리적으로 지금 4개 이상을 맡으면 이게 2회 심리를 하면 8번 심리를 해야 되는데 오전 오후로 나눈다 그래도 그럼 월화 목금 이렇게 재판을 계속 돌려야 4개가 겨우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5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진다. 자, 요거를 전제로 했을 때 그럼 15명의 판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럼 15명의 판사 중에는 이제 아마 구성 기준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놓는데 네. 구성 기준은 형사 재판 뭐 7년 이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네. 아니면 헌법재판소 파견 갔다 왔던 사람, 헌법에 뭔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파견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그중에 한 3명 이상 넣는다라든지 그런 건 룰로 정해지는 예, 그런 건가요? 걸 이제 정할 거예요. 예. 그런 걸 정하는 걸 누가 정하느냐라는 걸 할 때 이 판사회의라는 게 판사들의 총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판사들의 총회, 그 총판사들의 어떤 집단지성은 믿는다. 이걸 못 믿으면 대한민국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좀 국민들도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도 이제 법안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최소 15명 이상의 판사들을 그 이제 뽑아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무작위 배당 얘기를 하는데 위헌이라는 거는요. 헌법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법에 무작위 배당이라는 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무작위 배당이라는 거는 원래 없고 지정 배당을 하다가 이 무작위 배당이 신영철 대법관이 그 신영철 중앙지법원장 시절에 장난질을 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촛불 집회한 야간 집회한 사람들을 처벌을 할 만한 판사들한테만 배당을 합니다. 그때 사법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무작위 배당이 들어온 거지. 무작위 배당은 무슨 헌법 원칙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우리 5명 중에
뭐 부산 사투리와 관련된 가장 어떤 뭐 판단을 하는 걸 누가 잘하겠느냐라고 예. 하면은 제가 하는 게 맞겠습니까? 박지훈 변호사 대구입니다 저는. 네, 만약에 대구면 네. 사실 만약에 울산이 제가 더 가깝긴 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판사들 중에서도 서로 자기들이 안단 말이에요. 네. 이 형사 재판, 이 내란 재판, 이 중대한 재판을 과연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요거를 집단지성 판사들한테 믿어보자라고 맡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 조희대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희대가 마음대로 법원장까지는 조희대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는 다 지원별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뽑는 선출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장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결정이 불가하다. 최소한 공정성을 담보한 선수들이 사무분담위원회 위원을 맡게 되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법원에서는 현직 판사한테 직접 들으니까 어떤 얘기하냐면 이 양승태 의원의 사무분담위가 너무 세져가지고 오히려 법원장이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정무적으로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조언도 못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네, 저는 그러면 자, 네. 김영환 변호사는 여기서 자리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폭식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폭식의 메시지를 남기고 나가고. 아니, 먹방을 한번 해야 제가 돼.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법원의 사무분단 실무와 이 내란 재판부법의 어떤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게 뭔가 차이가 있다거나 뭔가 하면은 뭔가 예외적인 것 같고 뭔가 그래서 위헌적인 것 같고 이런 논란도 계속 번지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데 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배당 같은 것도 무작위 배당도 실제 보면 서울고법에 부패 사건 전단 재판부가 4개예요. 그 미리 4개 재판부를 지정해 놓고 그 4개에서 무작위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전 재판법 보면은 만약에 최소 3개 해놓고 그 안에서 무작위 배당은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마치 16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를 돌리면 뭔가 와 16개나 되니까 3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정한 것 같네. 아니거든요. 아니죠. 서울고법에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요 내용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당 안이 나왔을 때 다소 뾰족뾰족한 안들이 많았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헌 시비라는 것이 생겼던 것이고 이 부분을 민주당 내에서도 수정해서 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법안이 결과적으로 통과된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보아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영향력 이 부분을 어떻게 거세시킬 것인가 그렇죠.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한 마디만 더 하면 예. 아까 이제 오윤혜 씨 얘기를 정말 했는데 한 마디만 하셔야 돼요. 예. 예. 그 판사 전체를 어떻게 믿냐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흡사 이제 헌법재판소 때도 5대3으로 상당히 큰 혼란이 있었는데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하잖아요. 재판은 수학과 같은 거여서 직위원도 다른 결정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판사 전체를 다 못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사법부 자체를 불신하고 판사가 아닌 다른 직업군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이거는 논리가 너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제 기본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안에 이상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이지 못한 어떤 인사들이 있을 때 그걸 필터링 해낼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지혜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친구.com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com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com 검색창에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